제3절 의전 및 공항 연적 계획입니다. 어, 먼저 의전의 개념은 컨벤션에서의 의전이랑 공식 행사나 기타 의전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은 있어요. 왜냐면 일반 의전은 어, 그냥 국내에서 자기들이 문화나 고유로 지켜지던 어떤 그런 규범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컨벤션 의전은 좀 다른 게 국가사회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통합과 정체성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문화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기타 나라에서는 레이디가 퍼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죠? 어, 그쵸. 노인이 먼저인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또 어린이가 먼저인 경우도 있어요. 연장자, 아니면은 뭐, 연소자, 아니면 뭐, 부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좀 격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의전을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약간 좀 기분 나쁜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전 계획에서 자리를 어떻게 앉혔다 아니면 어떤 순서로 방을 배정했다 막 이렇게 정하는 일련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의전의 개념은 여기에서의 의전의 개념은 오늘날의 의전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예가 제도화된 것이며 예라고 하는 거죠. 예. 국가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 간의 의전은 국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관여하는 공식 행사를 규율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정부 행사 의전의 범위를 한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정부 행사가 컨벤션에서 가장 많죠. 운영 원칙은 참가 국가별 전담 의전팀을 구성을 합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각 나라마다 의전 방식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 의전팀을 각 나라별로 이렇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단 및 참가자용 차량 대기 등의 의전 업무를 보통 진행을 하고요. 운영 원칙은 모두 차량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의 참가국 입증 시 보딩 브릿지라고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이제 VIP 영접을 위해서 의전 신청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사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탈 수는 없겠지만 안에까지 들어가서 VIP를 모시고 와서 대표단용 차량까지 VIP용 입구 그리고 휴게실 이런 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수송 편의까지 제공받아서 호텔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숙박 호텔에서는 대표자 객실에 환영 선물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의전에 있어서 호텔에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주최 측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체크인 진행 및 게실 배정 확인도 우리가 어디죠?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뭐라 그러죠? 프론데스크까지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카드를 받아서 의전하는 팀이 실제로 방하고 이런 것들 체크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행사 참가가 있습니다. 일정별 행사 안내 및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이 행사에 참석할 때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고 아니면 첫 번째 줄에 앉고 이런 가이드도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행사장 이동 시 해당 국가 참가자를 무조건 케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사 참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의전에 대해서 보면 서열 관행을 이해를 깊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서열은 먼저 알죠. 행사 참가자들 간에도 격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뭐 나이 서열도 있고 나라의 서열도 있고 좀 아쉽지만 나라별로나 아니면 개인별로도 많은 서열이 존재합니다. 어차피 왜냐면 자리 배치도 마찬가지고 보다 뭐 사람은 다 평등하지만 어떤 목적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많은 VIP가 참석하는 컨벤션의 성격상 참석자의 서열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예우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 서열과 또 관례상의 서열로 나눕니다. 공식 서열은 여러분들 아는 왕족, 귀족이 1순위입니다. 그런 공직자 신분에 따른 직이나 관직에 따라 선정하는 거고, 반면 관례상 서열은 사회적 예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사회적 특히 예의로 정해놓은 관례상 서열은 그 기준에 따라 굉장히 모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굉장히 뭐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먼저 서열 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생활에서의 예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1위는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 어딜까요? 우리는 노약자 또는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실생활에서의 예우는 노약자, 어린이, 신혼부부 우선 배려를 해줍니다. 신혼부부 특히 그리고 임신한 여자 우선 배려를 해주고 실내에서는 출입문 아랫자리나 벽난로 쪽 중앙 부적합시 경관이 좋은 자리 그리고 계단, 복도는 상급자 중앙, 차상급 쪽 오른쪽 갈 때 여성 우선 등. 하여튼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행이자 관례입니다. 그게 따라서 의전이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좌석 배치 밑에 서열을 한번 보게 되면 보이시죠? 라운드 테이블은 사실 뭔가 주인이 없어요.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앉는 게 좋고, 그리고 올드 스테이지는 보면 우측 쪽으로 먼저 배치를 하는 게 있어요. 위에 청중석에 보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점점 커지면서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앉히는 거예요. 재석 배치 서열을 그렇게 하는 거고, 같은 조직 내는 그냥 마주보게끔만 잘 앉아 있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뭐 크게 좌석 배치에 대한 서열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대한 의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영정 및 의전 및 영정 업무 절차에 보면 컨벤션 관광 프로그램 분류를 보면 먼저 업무 내용에서는 의전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영전 및 환송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쵸? 그리고 회의장 내에 의전 세부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영접은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이게 다 의전 계획에 대해서 다 짜놓는 거예요. 그렇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공항, 영접, 환송 부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영접하고 환송 운영 준비는 예를 들어서 VIP들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일반 참가자들이 오게 되면 꽃을 들고 기다리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은근 그게 잘 먹혀요. 그렇게 하고 또 영접 환송 운영은 여러분들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공항 영접을 왔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여러 가지 갈아탈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그래서 환송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리고 비행기장 내에 허가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와서 환승을 해 가거든요. 그런 것들 한국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업무 내용 위에서 또 보면 회의장 의전 부분이 있어요. 그때 업무 절차가 대상자 관리, 의전 계획, 의전 운영, 사후 보고는 뭐 의전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단위로 한번 나눠봤고요.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나누고 싶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 어쨌든 흐름에 따라서 의전 운영 기본 계획에서는 공항에 영접하고 나서 공항에 영접한 다음에 행사장으로 먼저 갈 건지 아니면 호텔에 먼저 갈 건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장이 먼저 간다 그러면 내려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의전 계획을 택시 기사분도 같이 세워주시는 게 맞아요. 다음은 공항 영적 계획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공항 영적 계획 수립에서 일반 참가자 VIP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일반 참가자는 공항 안내 데스크 신청 공문을 발송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데스크 사용 확인이 사용료가 입금이 되게 되면 공항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진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사람을 의전 및 수송을 하게 될 수송 차량을 임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항 영접 요원 확보 및 교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재교육을 통해 좀 더 뭐라 그래야죠, 영접을 좀 잘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제작물 및 사인물들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 영접 데스크 설치를 해서 공항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좀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VIP 실에서는 그쵸, VIP 기빈실 사용해서는 VIP 항공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VIP 항공 일정 확인을 통하고 또 외교부를 통해서 의전 협조 공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 외교관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의전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는 거죠. 예, 이로써 영접 계획 그리고 수송 기타 다른 부분은 좀 설명을 했고요. 이 자료를 제가 또 올려놨어요. 어떤 자료를 올려놨냐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개최 지원 실천 계획. 이게 제가 얘기를 했듯이 개최 운영 지원 계획이 있고 유치 제안서가 있다고 또 사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에 있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가 시청에 파견 나갔을 때 개최 지원 실천 계획이 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지원이 나갔는지 보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뭐냐면 G20이라고 붙어 있죠. 저번 시간에 했었던 정상회의의 어떤 세컨 사전회의 또는 사후회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재무장관이랑 중앙은행 총재 어차피 경제회의이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회의나 아니면 디그리처럼 사전이나 사후에 일어나는 거라고 설명은 했지만 여기에서 나온 안건을 바탕으로 정상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실무진 회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상회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2010년대 얘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 굉장히 꼼꼼하게 잘 했었고 또 이 회의는 G20 직속입니다. G20 직속이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을 때 부산시에서 열렸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G20 정상위 쪽이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G20을 계속 유치하고 기재 지원했던 금융위원회라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있는데 거기랑 문체부, 그 다음에 부산시 이렇게 해서 이 회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어쨌든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다른 시도에서 할 수 있었지만 부산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재무장관 회의가 결국에는 부산에서 열릴 수가 있었어요. 먼저 여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개최 지원 실천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회의 개최 분위기 조성 및 개최 도시 대회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캠페인이나 설명회, 포럼 개최들을 계속합니다. 1차 설명회도 하고 2차 포럼 및 다짐대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G20이 부산에 열리는 거에 대한 의의를 설명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통해 좀 더 이제 우리 부산이 국제도시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해외 홍보 채널도 있었어요. 아리랑 TV, 뭐 아니면 G20 준비위, 웹진 발송 등. 뭐 이 웹진은 뭔지 알죠? 웹으로 그 당시에 보냈던 여러 가지 소식지들 이런 거 보냈고요. 방금 우리가 했었던 내용도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참가자 수송 및 편의 제공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실제로 했었던 게 뭐냐면 전용 심사대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제가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6만 명이 한 번도 들어오게 됐을 때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G20 참가자들을 위한 통관 절차 간소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및 호텔 상황실을 또 운영을 했고요. 또 공항 및 부산역 호텔 데스크의 안내소 운영, 또 셔틀버스를 제공해서 참가자 수송이나 의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만찬, 여러분들 우리 했었죠. 만찬, 뭐 립세션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부산시 주최 만찬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그게 있어요. 부산시 주최 만찬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장님이 이름으로 이 참가자들에게 밥을 사는 거예요. 저녁을 사는 거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G20 등록 대표단 6월 5일 되어 있고, 프레스센터 기자단도 6월 5일, 월드뱅크 컨퍼런스는 6월 4일, 이렇게 해서 준비비와 얘기를 해서 언제가 우리가 밥을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시찰도 우리가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대상은 프레스센터 기자단, 기자들이 모을 수 있는 곳을 프레스센터라고 하거든요. 그거 외에 월드뱅크 컨퍼런스 참가자, 세계중앙은행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죠. 말 그대로 은행 중에 제일 큰 세계중앙은행입니다. 그게 월드뱅크거든요. 그 월드뱅크 컨퍼런스 참가자에게 시차를 6월 5일 날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특히 고리 원자력, 울산에 가기 전에 고리 원자력 있죠. 고리 원자력, 그리고 유엔 기념공원 등 지역 마케팅 브랜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광산업 시차를도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화행사 지원까지 해줬어요. 뭐가 있냐면 이 참가자들이 언제든지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 부산국제무용제, 그리고 해운대 모래축제를 참석하는 거를 또 사실은 이때 행사와 같이 겹쳐서 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라 그래서 관문지역,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역사, 부산역 있죠. 부산역 역사, 그리고 공항 인근의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을 좀 뭐 조명도 있고 경관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기간 중 동백섬 통제에 따른 회의 기간 때 어쨌든 누리마루를 쓰는 거기 때문에 동백섬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동백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편을 최소화 및 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 의료지원이라고 해서 G20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서 행사장 가까운 곳에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바로 10분 내에 무조건 모든 응급지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지원본부 운영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 경비, 안전활동으로 부산시, 그리고 여기 보이죠, 국정원, 경찰청, 소방본부 등 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이 모든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왔어요. 부산시에 있던 국장, 국정원 원장, 경찰청장,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이런 분들이 안전종합상황실에 같이 팀을 꾸려서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크, 경호 경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등 주요 시설 사전 안전 활동 및 대테러 지원이라고 해서 이때도 제가 이제 총 담당자로 있었는데 저기 누리마루 있죠. 누리마루에서 수앗 경찰특공대랑 그다음에 군인들 그리고 소방대들 그리고 경찰관, 이 모든 게 합동훈련을 통해서 혹시 테러를 일어났을 때에 대한 모의 테러, 헬기 위에서 레펠 타고 뛰어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훈련 교육을 해서 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방 안전 검사까지 또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넘어서 4페이지 한번 가게 되면 회의 개요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위에 보면 기본 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경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요 경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직접 회동하여 긴급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목적해서 출발한 업무 중심 회의. 종례 회의의 경우 좀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의전 행사는 최소화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사교나 의전 행사는 최소화하겠다. 그만큼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진짜 회의밖에 안 했어요. 보통은 막 뭔가 되게 많이 사교적인 리셉션 파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많이 안 하고 거의 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장소는 10월 6일, 일시 장소는 2010년 6월 3일에서 6월 5일 웨스틴 조선 호텔 누리마루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딘 줄 알죠? 웨스틴하고 누리마루를 한 이유는 뭐냐면 보안상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참석 범위는 G20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 이때 대통령도 왔습니다. 재무장관 할 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에요. 삭제해주세요. 하여튼 G20 회원국에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게 G20 세계 경제 20개 대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IMF, 월드뱅크, FSB 이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기관들이 합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참석자 수는 수행원 및 기재단 포함 1000여 명입니다. 근데 뭐 재무장관이나 공무원, 수행단 이런 사람들은 별로 뭐 물론 많이 되지만 이들을 좀 보좌하고 이 보디가드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세계 보디가드 총재 회의인 줄 알았습니다. 보디가드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까만 양복 입은 보디가드들이 너무 많이 왔고요. 덩치 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이게 중앙은행 총재회의라는 느낌보다 무슨 약간 무술대회에 수트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식 대표당은 250명에서 300명 내외고 장관, 총재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은행 총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뭐 은행장들 있죠. 국민은행장, 우리은행장. 이 은행장보다 아시아 은행장이 있고요. 그 아시안 은행장을 포함해서 또 국제기구 은행장이 있고요. 이 국제기구의 총괄하는 총재은행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재무장관, 우리나라도 뭐 기재부 장관이 있죠. 그 재무장관 가장 높은 그 수로 치면 기재부 장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굉장히 높은 쪽이고요. 총리 다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고 숙소는 공식 대표단은 웨스틴 조선 호텔에 숙박을 했고요. 비공식 대표단과 내외신 기자단은 일단 호텔에서 분산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주최를 했고요. 제가 그때 여기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으로 파견이 나갔고 회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6월 3일날 차관이랑 부총재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월 4일에는 다시 차관 부총재 회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부터는 장관 총재 회의 리세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월 5일 날은 차관 회의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장관 총재 회의를 했고 6월 그 전에 6월 3일은 또 월드뱅크 컨퍼런스가 6월 3, 4일 같이 끄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때는 많이 좀 준비를 했었어요. 먼저 추진사항으로는 한번 보시면 여기 몇 쪽이냐면 6페이지 제가 그때 유치를 2009년부터 했었거든요. 2009년부터 정상회의랑 재무장관 회의를 유치를 했었는데 결론은 2010년 1월 22일 날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6월에 부산 개최된다고 확정을 했어요. 5개월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제가 1월에 파견 나가서 지금 7월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거의 반년간 제가 이제 시에 파견을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거의 6개월간 여기에 올인했다고 보면 돼요. 뭐 유치하는 기간까지 치면은 몇 년 됐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G20 준비위원회와 부산시 역할 분담이 나와 있거든요. 부산시는 어떤 거를 지원해 줄 것이고 G20 준비는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런 어떤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큰 흐름에서 준비를 했던 거는 준비위원회고 부산광역시는 개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놨어요. 그 다음은 공식 행사 기본 계획에서 보면 도면이 나와 있죠. 웨스틴 조선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사무국을 차리고 VIP 응접실은 어떻게 차리고 이런 도면이 나와 있고 리셉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리셉션 및 연회장은 누리메록 에이펙 하우스라고 해서 옛날에 여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었던 장소 그대로를 우리가 원탁 테이블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행사 장소에 월드뱅크 컨퍼런스가 있죠. 세계중앙은행 회의 컨퍼런스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좀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확보를 해서 공식 호텔 일반 참가자들은 공식 호텔은 당연히 웨스틴 조선을 했고요. 일반 참가자들은 노보텔, 그랜드 호텔, 시클라우드 정도에서 700실 정도 우리가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 컨퍼런스는 전부 다 파라다이스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다 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박 계획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획서를 나중에 참고를 할 때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정 및 수송은 이렇게 했었죠. 이제 인천공항에서 오는 사람 김해, 인천공항을 통해서 김해선 이용하는 거, 열차 이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열차와 부산역 쪽에 모두들 우리가 여기 익스프레스 센터를 흔히 말하는 안내센터, 인포메이션 데스크 센터, 익스프레스 센터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항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 장착학급은 우리가 대리수속을 통해서 들어오겠고요. 공항 기빈실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하게 했고요. 나머지 수행원, 행정용 기자단은 사실 수속은 뭐 대리수속은 안 되지만 전용 심사대를 해서 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수송 기본 방침 시에 입출구 일시 항공노선 열차편 숙박호텔들을 고려해서 노선을 굉장히 이때도 많이 짰었어요. 근데 이제 수송을 조금 실패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 수송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교통 상황이 특히 운전 습관이 있죠. 부산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교통 통제를 하고 경찰이 앞에 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운전을 험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3일에서 6일간, 3일에서 6일, 6월 3일부터 6월 6일간에 4일간에 25인승 버스 5대를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밑에는 어떻게 돌렸는가에 따라서 시간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등록 분야는 기본 방향이 여러분 등록했었죠? 등록 뭔지 알죠? 그래서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사진 등록제를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대표단이랑 기자단이랑 등록을 구분해서 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회의 등록 숙박 스케줄 등 참가자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참가자 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비공개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등록 데스크 운영은 이게 호텔 로비에, 조선 호텔 로비에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 기간은 이제 4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뭐죠? 경비나 보안을 위해서 흐름을 보시면 1차 야외 관문을 통해서 2차 이제 호텔 입구 보안 검색대에서 사실 수색을 했어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등록 데스크에서 이제 등록 자기 카드를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체크인을 통해서 RF 게이트를 통화하는, 그렇게 해서 안전 요원들의 안전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장까지 안전하게 가는 이런 걸로 했습니다. 안전보안 분야는 책임지는 거는 G20 준비위랑 국정원이랑 경찰청이랑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별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별 문제는 없었고 또 경찰이랑 굉장히 공조를 잘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호하고 보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검색대나 차량 검문 검색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에스코트나 또 수화물 검색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또 경호 경비 안정 활동 세부 실천 계획도를
다음에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오만찬 분야입니다. 오만찬 분야에서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뒤에 보면 비고에 제가 부산시 주최라고 나와 있어요. 부산시 주최는 뭐 상공회의소 한번 사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6월 5일에는 우리가 부산시 주최로 해서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쵸? 한 번 사주면 그래도 뭐 3, 4천만 원 듭니다. 두 번 사주면 6천, 7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홍보 분야는 참가자한테 환영의 메시지와 개최 도시 부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 프레스나 여러 취재단들한테 뿌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영화 방송이라든지 아리랑 TV,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가 해외의 외신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뿌렸고요. 주간 방송사 이제 KBS로 지정을 했고, 연합뉴스를 좀 활용해서 특집 보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했고, 부산시는 어떤 걸 했냐면, 우리는 뭐 설명회, 그 다음에 외야외 배너 거는 거, 그리고 찾아가는 뭐 G20 홍보라고 그래서 아카데미도 찾아가고 지역 축제에 홍보관을 운영해서 이 지역 우리 재무장관에 이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G20 회의 부산시 개최 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국격 제고와 개최 도시 브랜드 상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녹색 성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지방의 대표 도시 부산의 활기찬 시장 경제를 좀 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어쨌든 세계의 금융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게 되고 나서 금융 도시가 좀 빨리 생겼고요. 서면에 많은 외국계 은행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G20을 함으로써 인해서 많은 게 들어왔어요. 추진 방향이 동북아 시대의 해양 수도 부산의 비전 제시를 했고, 범시민적 영향 결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G20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으로 부산의 재배할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각인을 확실히 새겨주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15페이지는 이 추진책에 있어서에 있는 위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계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진 일정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추진 일정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아까 말했듯이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대학생 연합 동아리, 그 다음에 등대골 택시, 메일, 사이버 활동 이런 포럼들을 계속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해서 외부에 붙이기도 하고, 또 시, 구, 군, 관계 민원실에 다 자체 비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캠페인 등을 통해 가지고 현장 배부를 통해 영문, 국문 2,000보 정도를 저희가 배부를 했고요. 해외 발송물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뭐죠?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배달을 하기도 하고, 또 육교 현판이나 이런 곳에 그 5개건 홍보물을 계속 걸기도 했습니다. 유엔로, 부산역, 해운대 주로 외국인들이 셔틀버스나 이걸 탈 수 있는 어떤 곳에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홍보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특히 해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TV, 영문월간 코리아 광고, 그리고 인터넷 홍보물 발송을 당시에 계속 했었습니다. 뷰로나 웹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이 부산에 있거든요. 이게 자매 도시 결혼이라고 해서 부산에는 이제 자매 도시 결혼 매장기 16개국이 있습니다. 16개 도시. 그 나라와의 어떤 뉴스레터를 발송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회의가 연다라는 것을 알렸고요. 그리고 프레스센터 운영 및 취재 지원해서 홍보관을 운영했고, 거기 안에서 취재를 잘 하고 또 기사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프레스센터, 당시 그랜드 호텔에 있었는데 케어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송 지원은 아까 말했듯이 VIP하고 참가자는 조금 다르게, VIP는 스루패스, 흔히 말하는 아예 뭐 거기 출입국 심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대리 출입국 심사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참가자들은 전용 심사대를 통해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부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고, 관광산업 시차들도 기자단 무료 시티투어 티켓을 제공하고, 뭐 6월 3일에서 5일까지 모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투어 프로그램 중에 특히 밤일, 일일 우리가 했었던 그때 수업했었던 내용 있죠. 그런 내용도 코스를 제가 다 따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문화행사랑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적어놨어요. 프로그램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따로 가서 보면 되고, 그리고 도시환경 및 그린부산 추진해서 G20 도로 표지판, 그리고 교량 터널 안전점검, 포장 유지 보수, 회의 대비 중정 정비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지원 체계도 우리가 확실히 집중 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 가는 곳에 주차 위반 이런 게 없도록 우리가 잘 체크를 했고요. 교통운전 최소화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통방송과 전광판에 우리가 이 회의를 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흔히 말하는 버스, 그 다음에 뭐 짐 싣고 가는 사람, 아니면 택시 이런 사람들 안전교육을 좀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택시가 너무 위험하게 운전해서 우리가 혹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조금 완화해서 이걸 지키자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추진 계획에 보건 위생의료 지원에서 가까운 곳에 의료 지원부를 만들고 종합 상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의 현상은 의사도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도 같이 이게 파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G20 의료기관 지정 운영에서 한 3개 정도를 지정해내거든요. 백병원, 좋은강암병원, 센텀병원. 이렇게 해서 갑자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참가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것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분야에서 특히 위생관리도 엄청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외에 경호, 경비, 환전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정원, 경찰청, 소방본부, 부산시 자원부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뭐죠? 이런 경호, 경비, 안전 활동에서 뭐 우리 별별 걸 다 했어요. 여기 사전 안정 활동도 했고 동백선 그런 대책도 세웠고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했고 우발 상황 대비도 했고 대테러 방지 대책도 했고 심지어 생물 테러 대책도 했었어요. 소방 대책도 마찬가지고 누가 방화를 저지를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했고, 그런 게 끝나고 나서 우리 뭘 했냐면 인력 운영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랑 자원봉사자들을 선발을 해서 우수한 곳들을 뽑아서 이렇게 각자 날짜를 짝지었죠. 그런 다음에 인력 모집 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했었어요. 이게 제가 올리는 거는 최종본을 일부러 안 올렸어요. 최종본을 올리면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적었었던 초안 바로 전에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대회비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저의 강의를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구할 수는 없어요.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좀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좋은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이거를 PDF 파일로 보내면 되지만 사실은 그냥 워드 파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기획서를 적으시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